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이베스트 투자증권.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차장입니다. 알아두면 쓸 곳 많은 주식 잡학사장 알쓸주잡. 오늘은 수급 비밀 노트라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쭉 궁금해하시는 이제 영역 중에 하나죠. 외국인, 기관, 개인 투자자들 도대체 어떻게 매매를 하고 이 매매를 어떻게 또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어떻게 또 활용할 수 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시간부터 좀 자세하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첫 시간으로는 이제 외국인과 또 기관, 개인 투자자들의 한번 비밀에 대해서 제가 한번 썰을 한번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외국인 투자자 한번 좀 설명해 드릴게요. 자, 외국인들은 누굴까요? 외국인은 한마디로 이제 그 국내가 아니라 이제 해외 국적을 갖고 있는 투자자들이죠. 예, 그게 뭐 개인일 수도 있고 외국의 개인 투자자일 수도 있고 외국계 정부 기관일 수도 있고요. 외국계 금융사일 수도 있고 이렇게 우리가 좀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일반 개인 여러분도 개인 투자자잖아요. 개인 투자분들이 그냥 뭐 매매하시면 그게 개인으로 잡히지만 외국인 개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거주하는 찰스라는 분이 한국에 투자를 한다. 계좌를 터서 그러면 이제 그분은 외국인으로 잡히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 개인 투자자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외국인 투자들은 좀 나눠볼 수가 있고요. 국적은 되게 다양합니다. 미국, 또 중국, 일본, 영국, 유로존, 또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중동계 자금들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물론 이제 여기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거는 영미계라고 그러죠. 미국과 영국 자금이고, 그 다음에 유럽 자금. 최근에 조금 떨어지긴 했지만, 이 중동계 자금도 무시 못하고요. 또 중국계도 마찬가지죠. 워낙 또 자금력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양한 국적이 있다. 다만 이제 글로벌 자금 외국인들 우리가 통칭할 때는 좀 영미계 자금을 좀 많이 생각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의 비중이 좀 상대적으로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 특징은 일단 시장 전체에 주로 투자를 많이 하는 편이죠. 외국인들의 특징은 일단 사실 좀 외국 개인 투자자들은 물론 종목이 투자합니다. 근데 외국 개인 투자자를 제외하고 외국계 정부 기관이라든가 외국계 금융사 같은 데는 주로 한국에 대해서 시장 전체에 투자를 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자금 동향에 굉장히 민감하고요. 이런 뉴스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신흥국 펀드로 돈이 들어온다. 신흥국에서 빠져나와서 선진국으로 자금이 들어간다. 우리 한국은 신흥국이기 때문에 신흥국 펀드로 자금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제 외국계 자금이 한국에 투자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글로벌 자금 동향에 상당히 좀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요. 그 다음 원달러 환율에 좀 상당히 민감하죠. 외국인 입장에서는 환율이 중요합니다. 이 원화 가치가 강세일 때 외국인들은 환차익을 얻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진짜 1달러에 극한의 예를 든 겁니다. 2,000원일 때 1달러에 2,000원일 때 주식을 사놨는데 1달러에 1,000원으로 떨어졌어요. 환율이. 그러니까 원화 가치가 그만큼 2배로 뛴 거죠. 그러면 달러로 바꿔갔을 때 그냥 앉아서 2배 버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대로라고 치면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요, 외국인 입장에서는 엄청 좋은 거죠. 환차익을 이제 2배 얻게 되니까. 그래서 환율이 좋고, 그 원화 강세, 즉 원달러 환율이 떨어질 때 외국인들은 매수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환차익을 많이 얻기 때문에. 그 반대, 원달러 환율이 급등할 때는 파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주로 비차익 매매를 많이 합니다. 이 수급에 대해서 제가 프로그램 매매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드린 적이 있죠. 그래서 프로그램 차익 매매와 비차익 매매를 말씀드렸고, 비차익 매매는 이제 15개 이상의 종목을 한 번에 이제 그룹핑 해가지고 바스켓을 묶어서 동시에 매매하는 거고, 외국계 펀드가 주로 많이 매매를 합니다. 그래서 주로 비차익 매매를 많이 하게 되고, 그리고 영향력은 시장의 영향력이 매우 큽니다. 한국의 코스피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사실 좌지우지 한다고 보시면 돼요. 다만 종목에 대한 영향력은 상당히 제한적이다. 개별 종목들은 외국인 영향이 그렇게 크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관 영향이 크고요. 다만 대형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지수에 영향을 주는 대형주들은 영향력이 매우 크다는 거 염두를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외국인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자, 기관 투자자의 비밀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는 되게 종류가 많아요. 금융투자,
투신, 보험, 은행, 종금, 국가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금융투자라는 이제 그 항목을 보시면 여기에는 이제 증권사들도 되게 많은데 각각의 이제 고유한 자본이 있습니다. 주식 매매를 할 수 있는 그 자본을 가지고 실제 개인 투자자 여러분들처럼 굉장히 사고 팔고 많이 해요. 예, 돈을 벌기 위해서. 그 금융투자 중에서 증권사도 돈을 벌기 위해서 많이 하고 또 자문사도 그 금융투자에 속해 있고요. 투신은 자산운용사인데 뭐 여러분들 가입하신 뭐 펀드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걸 운영하는 게 바로 투신입니다. 거기서 이제 사고 파는 게 바로 투신 매매로 잡히게 되고 그 다음 보험사도 각각의 자금이 있고 아까 증권사처럼 은행 마찬가지 종금사 마찬가지 다만 시장에 미친 영향은 크진 않습니다. 그리고 국가가 있는데 국가 같은 경우는 이제 국가기관이죠. 뭐 우정사업본부 우체국 같은데 이런 데서도 그 매매를 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국가기관 같은 경우도 지금 우정사업본부 주로 이제 프로그램 매매를 많이 합니다. 사실 이 차익거래에 대해서 세금이 면제되어 있기 때문에 프로그램 매매 많이 하고 그리고 또 이제 한 가지 더 큰 게 연기금이죠. 예, 국민연금. 예, 국민연금 뭐 다 아시겠지만 여러분의 낸 자금을 가지고 이제 매매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민연금이 사실 어떻게 보면 금액으로는 국민연금을 따라갈 자가 없죠. 그래서 금융투자, 투신, 예, 또 국민연금 이런 쪽이 상당히 좀 그 규모가 크다. 그래서 영향을 좀 많이 미친다는 거 염두에 두시면 되겠고 특징으로는 주로 뭐 사실 시장 쪽에 매매를 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런 기관 투자들 같은 경우는요 개별 종목에 투자를 많이 합니다. 예. 그리고 정부 정책에 굉장히 좀 민감하고요. 개인 투자들의 또 간접 자금이 있죠. 아까 펀드 같은 경우 이제 개인 투자분들이 직접 맡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간접 자금이 들어가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기관 우정사업본부는 그 차익거래 프로그램 차익거래에 대해서 세금이 거래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차익 매매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차익 매매라는 거는 0.2% 3%그 정도의 아주 미미한 수익을 얻기 위해서 하는 건데 증권거래세가 0.3%잖아요. 그걸 면제한다는 건 굉장한 이익이죠. 그래서 우정사업본부의 어떻게 보면 특혜죠. 그래서 차익 매매가 좀 가능하고 또 집단성을 띠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종목에 악재가 나왔잖아요. 그럼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는 그 어느 한쪽에서 매도가 나오면은 다 같이 그냥 집단적으로 팔아버립니다. 그래서 기관이 파는 날은 그 종목은 거의 급락하는 경우가 되게 많고요. 또 반대로 급등할 때도 뭔가 좋은 뉴스가 떴다 그러면은 몰려서 사는 그래서 굉장히 집단성이 강한 그런 좀 특징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기관이 하루 종일 사는 날은 뭐 거의 급등하게 되고 종목이 하루 종일 팔면은 그러니까 아침부터 팔기 시작하면 거의 끝까지 파는데 기관들 매도 나오면은 종목이 몸살을 앓습니다. 좀 집단성이 있다는 거 염두에 두시고 그 외국인과 다르게 기관 투자들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크진 않아요. 예. 그러나 종목 영향력은 매우 큽니다. 특히 중소형주 같은 경우는 외국인보다 기관 투자자의 영향력이 거의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종목들 보시면 그런 거 많이 느끼셨을 거예요. 외국인이 사는데 주가가 안 가요. 근데 기관이 파니까 주가가 빠지고 외국인이 사는데도 오히려 빠져버리고 그게 기관 영향이 매우 커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외국인들은 주로 대형주 시장에 영향을 주는 요소들에 투자를 많이 하고 기관 투자들은 종목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 그런 좀 차이점이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 시간에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개인 투자자 뭐 설명드릴 거 없습니다. 여기 위에 이제 코스닥이라고 표시되어 있고 밑에 개미라고 써 있는데 정말 개인 투자분들 사실 좀 그죠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수는 되게 많습니다. 수도 많고 자금도 이게 합치면 많은데 외국인이나 기관처럼 이렇게 그 어떻게 보면 영향력을 줄 수가 없죠. 각각의 개인들이 너무 다 흩어져 있고 아까 기관처럼 하나로 응집이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예, 각각의 개인들이 또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자금들은 되게 작아요. 모이면 많지만 그래서 이 자금력에서도 어쨌든 영향력을 발휘하기가 매우 힘들고 또 내동매매를 많이 합니다. 예. 투자분들 좀 특징 중에 하나가 좋은 뉴스 나오면 너무 뒤늦게 가고 또 악재가 나왔을 때 초기에 못 팔고 너무 또 바닥에 파는 약간 이제 너무 좀 그 후행성 매매를 많이 하는 그런 특징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개인 투자분들의 비중이 많은 거는 사실 코스피보다는 코스닥이 굉장히 많고요. 코스닥 개별주의 개인 투자분들 비중이 워낙 많고 또 신용 매매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장이 올라갈 땐 좋죠. 올라갈 땐 좋지만 내려가는 하락장이 급락장이 나왔을 때는 상당히 이제 신용 매물 때문에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많이 펼쳐지게 됩니다. 참 여기 그림에 나온 대로 개미 투자분들이 참 힘이 없는데, 이런 뭐 개인 투자분들이 사실 뭐 바람은 또 기관 투자들이 이기고 외국인도 이기는 그런 흐름이 나왔으면 좋겠지만, 이게 구조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모든 개인 투자분들이 뭐 한 자리에 모여가지고 서로 의견을 주고받고 매매를 한다면 그거 가능하겠죠. 근데 사실 그건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분들은 어쩔 수 없다. 예. 그러나 개인 투자분들이 승리하기 위해서는 결국 뭐 무기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 이베스트 투자증권에서 지금 이런 그 프라임 아카데미라는 하나의 주제를 가지고 저희가 알쓸 주잡, 또 뭐 HTS 설명, 또 주식에 대한 뭐 기초적인 상식 부분들, 이런 것들을 강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무기를 드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그 무기를 가지고 기관과 외국인과의 싸움에서 꼭 이기시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런 교육을 하는 거니까, 이런 저희 프라임 아카데미 앞으로도 계속 많이 이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수급 비밀 노트 첫 번째 시간으로 굉장히 좀 간단하게만 기본적인 개념만 외국인, 기관, 개인에 대해서 한번 좀 설명해 드렸고, 다음 시간이 진짜입니다. 다음 시간에 진짜 세부적으로 외국인, 그러니까 특히 기관 투자 중심을 해가지고요, 실전에서 적용할 수 있는 그런 그 수급 해석법을 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겠고요. 강의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이렇게 신나는 음악에도 어깨가 들썩이지 않는 당신은 투자에 뭔가 문제가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으로 가야지. 언제나 내 편이 되는 투자. 내 편이 베스트. 이베스트 투자증권. 투자 정보도 이베스트 투자증권. 원금 손실에 유의하세요.